네, 빈축문제 풀이 과정,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어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관련된 문제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522페이지 26번 문제부터인데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을이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력이 생긴다. 그렇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전입신고였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대항요건은 상가건물의 인도 및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하면 요건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 되고요. 2항, 임차인 을은 소액 임차인으로서 대항력만 갖추면 어떠한 경우에도 소액보증금 전부를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마찬가지로 상가건물 가액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만 최우선 변제권은 주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3항, 을이 소액 임차인일 때 건물 가액의 3분의 1이 아니라 방금 지문 해설에서 나왔죠.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겁니다. 3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입니다. 4항, 갑과 을이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 모두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임차인 을만 주장할 수 있지, 임대인 갑은 1년 미만의 약정이 있었다 하더라도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는 없게 될 것입니다. 5항, 임차인 을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 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 벌써 틀렸죠? 주택임대차보호법상 확정일자는요, 법원, 등기소, 공증사무소 혹은 주민센터에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은. 그러나 상가건물 임차인의 확정일자는 반드시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7번,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2항,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관할 구청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이것도 벌써 틀렸죠? 상임법상 확정일자는 반드시 어디 가서요?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28번, 상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항을 보시면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나요? 2기가 아니라 3기죠. 3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 연체한 사실이 있었을 때 그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부할 수 있는 것이고, 상임법은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계약을 해지 통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2기가 아니라 3기입니다. 상임법은. 3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29번, 주임법, 상임법과 관련된 판례의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는데요. 4항,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과 소액 임차인은 임차주택과 별도로 그 대지만이 경매될 경우에는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 행사할 수 없다. 우선변제권은 임차 목적물인 건물뿐만이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에서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되는 겁니다. 4항이 틀린 지문 정답이 되겠습니다. 30번, 상임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서울특별시 소재 상가 임차인의 환산보증금이 9억 원인 임차인은 대항요건을 확보하여도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환산보증금 일정액을 비록 초과하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대항력은 인정합니다. 대항요건을 확보했을 때 단 환산보증금 일정액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이라면
확정일자에 의한 우선 변제권 등은 주장할 수가 없겠지만 대항력은 환산보증금과 관계없이 상가 건물에 임차한 임차인으로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혹은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 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 임차인은 다 주장할 수 있는 거죠. 2항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권리금 계약이란 임차인과 전차인이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임차인과 새로운 임차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권리금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 거죠. 3항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 수수 행위 등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이건 임대차 계약 기간 6개월 전부터 1개월이 아니라 임대차 종료 시까지 그렇습니다. 틀렸고요. 4항 임대 목적물이 상가 건물이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는 대규모 점포 또는 준대규모 점포 일부인 경우에도 상임법상 권리금 적용 규정 포함합니까? 이거는 배제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전통시장 육성에 관한 법률에 전통시장은 적용을 합니다만 5항 임차인이 차임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한다면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죠. 5항이 정답입니다. 31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2항을 보시면요. 임대인이 차임 증액 청구권을 행사할 때 청구 당시 차임의 100분의 12 금액을 증액 청구하는 거 허용되나요? 안 됩니다. 보증금이나 월차임의 증액 청구는 주임법이든 상임법이든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100분의 12였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구법 지문 틀린 지문으로 동원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0분의 12였었다가 12가 100분의 9로 줄었다가 다시 이제는 주임법과 동일하게 100분의 5,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그래서 이제 증액 청구의 범위는 주임법과 상임법이 같아지게 된 겁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32번 개업공인중개사 갑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령에 적용을 받는 을 소유 건물의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첫 번째 문장 임대인 을과 임차인 병이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 기간을 정한 경우에 임차인 병은 그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임차인은 1년 미만의 약정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문장 임차인 병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 임차인 병은 임대인 을에게 계약갱신을 요구하지 못한다? 아닙니다. 3기의 차임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었어도 계약갱신 요청할 수는 있겠죠. 단 그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를 근거로 거부할 수 있게 될 뿐입니다. 두 번째 문장은 틀렸고요. 세 번째 문장 임차인 병은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 및 그에 따르는 임차권 등기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임대인 을에게 청구할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마지막 문장 임대차 종료 전 임차인 병이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경우에 임대인 을은 건물의 대부분을 철거함을 이유로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다. 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는 8가지 사유 중에 속하는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가 틀렸습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인에게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5항을 보시면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아니한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임차 건물에 대해서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경매가 실시된 경우에 그 임차 건물이 매각되면 소멸하나요?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그대로 존속하게 되는 것이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항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므로 약정한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 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해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임차인은 장래에 대해서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은 증액을 청구할 수 없나요? 증액 청구 가능하죠. 단 증액 청구의 범위는 100분의 5, 20분의 1, 5%를 초과할 수 없고 이러한 증액 청구는 임대차 계약이 체결된 후 1년이 경과했을 때 증액 청구가 가능하고 한 번 증액이 발생하면 1년 이내에는 재증액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일 뿐이죠. 2항 차임 등의 증감 청구 비율은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이 증감 청구는 임대차 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감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이 질문 언뜻 보면 맞는 것 같은데 틀립니다. 왜냐하면 증감 청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거 아니고 증액 청구의 범위만 제한합니다. 감액 청구의 범위는 제한이 없어요. 100분의 5를 초과한 금액을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감액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3항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사이에 갱신거절 조건 변경의 통지가 없으면 그 기간이 만료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묵시의 갱신은요. 임대차 계약 기간 종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입니다. 상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는 1개월 전까지입니다.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그 다음 4항 임대차 존속기간에 정함이 없을 때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아니라 3개월이 경과했을 때 효력 발생한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했을 때 임차인의 계약 해지 통고가 있다면 3개월 후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주임법과 상임법의 공통된 사항입니다. 민법은 1개월이죠. 주임법, 상임법은 3개월입니다. 5항 계약갱신 요구는 최초의 임대차 계약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5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항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제외한이 아니라 포함해서요. 전체 임대차 기간이 5년이 아니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사할 수 있는 거죠. 두 군데서 틀린 언급이 있었습니다. 2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를 중개하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관해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봅니다. 기억,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 3년 아니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행사할 수 있죠. 기억 틀렸고요. 니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 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기간 이내에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의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임대인이 임차인의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8가지 중에 이 사유가 있었습니다. 리을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므로 차임금과 보증금은 변경할 수 없나요? 20분의 1, 5% 범위 내에서 변경할 수 있죠. 증액이 가능합니다. 니은과 디귿이 옳습니다. 사망이 정답이네요. 37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습니다. 사망. 대항 요건을 갖추고 관할 주민센터에서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우선 변제 효력이 발생한다. 이게 주임법 문제였었다면 이 지문이 맞죠? 지금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의 문제였었기 때문에 틀립니다. 상임법상 확정일자는 반드시 어디 가서?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을 수가 있으니까요. 사망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8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네요. 1항.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증을 교부받은 다음 날이 아니라 사업자 등록을 신청만 해도 대항 요건을 확보합니다. 그 이길 대항력은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요. 1항이 정답입니다. 39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상가건물가에게 2분의 1 범위에서 주장할 수 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도 동일하게 주택가에게 2분의 1 범위 내에서 주장할 수 있었던 거죠. 1항이 옳은 지문 정답이고요. 2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영업용 건물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액의 보증금액 이하의 상가임대차에 적용된다. 그러므로 서울특별시에서 보증금 2억에 월세 200만 원 상가임대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증금 2억 원에 월세가 200만 원이라면 200만 원 곱하기 100 하면 2억 원이죠. 2억 원에 보증금 2억을 더하면 환산보증금 4억 원에 불과합니다. 당연히 서울특별시라면 상임법에 적용 대상 되겠죠. 3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 요건을 갖추고 주민센터나 법원 등기소 등에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이거 벌써 틀렸네요. 상임법이니까 관할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았어야 하는 것이니까요. 4항. 임차인이 이기의 차임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으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나요? 3기에 달하는 차임 연체가 있어야 됩니다. 5항.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등의 규정에 의해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 등록을 신청한 때에는 그날부터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항 요건을 확보한 다음 날 0시부터 비로소 대항력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1항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0번. 주택 또는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인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1항. 계약갱신으로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종전에 확정일자인을 받았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지 아니하여도 인상된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변제권 주장할 수 있나요? 인상액에 대해서도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려면 확정일자는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2항.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 임대인의 동의 필요해요? 임차인 단독으로 확정일자 부여받을 수 있는 거죠. 3항. 확정일자인은 주택은 동주민센터, 상가는 관할 세무서에서만 받을 수 있다. 주택의 경우라면 법원, 등기소 혹은 공증사무소 등에서도 확정일자는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4항. 대항 요건을 갖추지 않아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인을 받으면 경매 및 공매 시 경락대금에서 후순위 권리자에 우선하여 임차보증금 변제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대항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확정일자 받은 그날부터 후순위 물권이나 기타 채권보다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는 거죠. 5항.
임차인이 경락대금에서 우선변제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는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내리면 그 배당 요구해야만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자들을 대상으로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하게 되죠. 법원이 결정하여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 전에 배당 요구를 했어야만 후순위 물건이나 기타 채권보다 먼저 보증금 전액을 확정일자부 임차인이 우선 변제받게 됩니다.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도요, 법원이 정한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했어야만 최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나 경매 등기 전에 임차권 등기권자인 임차인은 배당 요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을 받을 수가 있게 될 것이고요. 5항이 정답입니다. 자,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관련된 문제 보셨고요. 이제 민사집행법상의 법원 부동산 경매 절차 관련 문제입니다. 41번.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부동산 경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2항.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의 보증 금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다시 말해 응찰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입찰 보증금으로 제공되면 되는 거죠. 2항이 틀린 지문 정답입니다. 42번. 법원 경매 진행 절차이다. 괄호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먼저 법원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자가 경매 신청해서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내리면 제일 먼저 집행법원이 하는 게 뭐라고 했죠? 디귿입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를 결정해서 공고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리을 매각 준비를 합니다. 경매 물건을 환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하는 거죠. 감정인을 통해서 경매 물건을 감정케 하고 감정 가격을 토대로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니은의 절차로 넘어가겠죠. 매각과 매각 결정기일을 지정하고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한 후에 미음 매각을 실시하게 될 것인데, 기일 입찰의 방법이나 기간 입찰의 방법이나 호가제 방법 중에서 집행법원이 경매 방법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나오게 된다면 기업, 매각 허부, 매각 허가, 불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고요. 만일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자가 나오게 되면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자가 매각 대금을 기한 내에 완납하면 확정적인 권리 취득을 하고 배당 절차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촉탁, 그리고 인도나 명도 소송의 절차로 경매 절차는 종결되게 될 겁니다. 사망이 올바른 배열 순서가 되겠습니다. 43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매에 관해서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사항을 보시면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증 금액은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뭐의 10분의 1?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입찰 보증금으로 제공된다고 했었죠. 44번. 민사집행법에 따르는 부동산 경매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항을 보시면 허가할 매수 가격의 신고가 없이 매각기일이 최종적으로 마감된 때, 그러면 이른바 유찰이 된 거죠. 그러면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상당히 낮추고 이른바 저감률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재매각기일이 아니라 새매각기일, 새매각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재매각이 아니라 새매각입니다. 2항이 정답입니다. 45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해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1항.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은 보증으로 매수 가격의 10분의 1이 아니라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을 집행관에게 제공하도록 합니다. 1항 틀렸고요. 2항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대금 지급 기일을 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대금 납부 기한을 정합니다. 그래서 기한 내에 언제든 잔대금을 완납하면 확정적인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2항도 틀렸고 3항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 변제 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매각 결정 기일까지 배당 요구하는 게 아니라 법원이 결정하여 공고한 배당 요구 종기 전까지 배당 요구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4항 매수인은 매각 부동산 위의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없나요? 유치권이나 법정 지상권이나 분묘기지권은 소멸기준 권리와 선후관계를 따질 거 없이 항상 인수가 되어 언제나 낙찰자의 부담이 되는 권리입니다. 5항 매각 부동산 위의 전세권은 전세권에 대항할 수 있는 경우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한다. 그렇죠? 소멸기준 권리보다 앞서 설정된 전세권은 인수가 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그 전세권이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 전세권은 소멸하게 될 것입니다. 46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 경매물건의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을 묻고 있습니다. 5항 지문을 보시면 주택의 경우에 소액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권은 대지가액을 포함한 주택가액의 3분의 1이 아니었죠. 2분의 1 범위 내에서 최우선 변제권 인정해 줬었습니다. 47번 개업공인중개사가 법원 입찰 부동산을 권리 분석한 후 입찰에 참가하려는 경우이다. 실제상 위험성이 가장 큰 것은 1항 등기상 증명서의 최선 순위로 담보가등기가 설정되었다면 그 담보가등기가 소멸기준이 되어 뒤에 있는 모든 권리를 말소시킬 것이기 때문에 매수신청인이 인수할 부담이 없죠. 안전합니다. 2항 등기상 증명서에 경매를 신청한 근저당에 앞서 압류등기가 있었다면 그 압류등기가 또 소멸기준 권리가 될 것이니까 뒤에 있는 모든 권리를 배당으로 흡수시킬 겁니다. 3항 최선순위 저당권자에 앞서 확정일자 임차인이 있는데 배당 요구를 했다면 배당으로 보증금을 배당받게 되니까 위험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겠죠. 4항 등기상 증명서에 경매를 신청한 저당권에 앞서 배당 요구한 전세권이 있다. 소멸기준 권리보다 앞선 전세권은 낙찰자가 부담해야 되는데 전세권이 뭘 했대요? 배당 요구를 했답니다. 그러면 배당 요구한 전세권은 소멸입니다. 낙찰자가 부담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5항 등기상 증명서에 경매를 신청한 2순위 근저당에 앞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는데 1순위 근저당을 대위 변제했대요. 그러면 소멸기준은 2순위 근저당이 될 것이고 소멸기준 권리보다 임차인의 대항력이 앞서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낙찰자는 매수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순간 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의 주인은 확정 승계받게 되는 부담을 떠안게 될 겁니다. 임대차 계약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낙찰자는 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고 임대차 계약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받은 적도 없었던 보증금을 반환해야 될 책임까지도 확정적으로 승계받게 되기 때문에 위험 부담이 매우 큰 부동산이 되겠죠. 그래서 5항이 실제상 위험성이 가장 큰 경매 물건이 될 겁니다. 5항이 정답이 됩니다. 자, 민사집행법상의 경매 절차 관련 문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녀 문제와 대법원 규칙의 경매 대리 등록의 절차 이제 마지막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가 보도록 하시죠.